자, 문제풀이 1024번부터 시작합니다. 혜린이 보고 있어? 영상 올려준 거? 어? 못 풀겠어가지고. 모르는 것들은 다시 한번 보면 좋지. 참 너희들은 안 모르지만. 자, 우리가 지금 이 녀석의 해를 갖도록 하는 조실수 A의 범위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갖고 fx의 형태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시면 결국 fx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냐?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고, 근데 이 상태가 fx의 0보다 작은 부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소리는 x축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려면 결국은 여기에 절편이 두 개가 존재하셔야 된다는 소리고, 절편이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건 판별식의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다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됐어? 그러면 이에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에서 1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게 바라시기 때문에 a 값은 4분의 1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됐니? 자, 넘어가서 34번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항상 성립할 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다 쓰자. 자, x의 범위값이 정해져 있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x는 3보다 작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녀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위시 이렇게 안 읽혀.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게 무조건 성립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fx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녀석을 fx로 볼 것이고, fx는 표준형 변환을 해주시면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무엇이고, 기억나, 짜증나, 뭐지?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fx는 다시 0보다 항상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지. 언제? 이 범위 안에서. 그럼 그래프는 원래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축의 방정식은 x는 2죠. 됐어? 그러면 이 축의 방정식이 이 범위 안에 지금 들어가 있지? 맞아?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무조건 0보다 크려고 하면 가장 최소값인 f2의 값이 x축 위에 존재해야 돼. 즉 우리는 그래프는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뭐 이것만 사실 그릴 건데 이만큼만 존재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낮은 부분이 f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f2를 넣으면 얘는 없어질 거고, 우리가 말하는 2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 무조건 0보다 크시면 저게 범위 안에서 무조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녀석도 이 부분에 대한 녀석을 g a 함수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우리는 GA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냐면 0보다 크게 바라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가로축이 A축이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이렇게 크게 되는 부분, 얘의 좌표, 절편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얼마냐? 2, 1, 3, 1, 3 아니 3이야. 아이 병신하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분의 3인 거잖아. 됐니? 그러면 얘가 0보다 커지려고 하면 우리가 원하시는 범위값이 어떻게 돼? 아이고 힘들어. 마음만 급해. 얘하고 이쪽 부분이겠죠?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 값이 2분의 3보다 크다가 되시면 우리가 원하는 요 결과값이 나오시겠죠. 됐어? 35번 봅시다. 35번도 똑같이 볼 건데
범위값을 n을 옮겨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꿔주고 애들도 왼쪽으로 다 보내요. 왼쪽으로 다 보내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x 4a의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또 이 녀석 fx라고 놓을 거고요. 그래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또 그려보시면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 추계 방정식이 얼마짜리죠? 추계 방정식이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1 그쵸? 우리 뭐 하라고 했어? 두 근의 합을 2로 나누면 된다 했어 항상.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고 그걸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의 형태의 추계 방정식을 가질 거고 이 추계 방정식이 요번에 이 안에 안 들어가지? 맞아?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 마이너스 2부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만 0보다 커지면 돼.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그래프는 이만큼만 갖고 있을 거야. 이만큼만. 그러면 x축이 얘보다만 밑에 있으면 되는 거죠. 꼭지점의 위치는 그렇게 중요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은 f-2가 최소값일 것이고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시면 돼요. 됐니?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4에서 4를 빼보니까 없으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1이 f-2의 값이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이걸 갖고 또 이 녀석을 우리 뭐라고 GA라고 보고 인수분해 형태는 2a-1과 2a 플러스 1로 볼 거니까 이 녀석을 FA라고 쓸 거니까 이 녀석은 아래로 볼록한 형태고 여기가 A축이 될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A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영역은 이쪽 영역으로 나뉩니다. 됐죠? 사랑 이해돼?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거 추계 방정식 얼마짜리죠? 축방 차는 얼마? 축방 추계 방정식이 얼마냐 차나 고민할 일이야? 두 분의 합 얼마? 그러면 2로 나누면 두 분의 합을 2로 나누랬잖아 항상 추계 방정식 1이라고 이해돼? 네. 그러니까 이 녀석의 축은 x는 1이야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범위는 0부터 2까지잖아 그치? 0부터 2면 정확하게 0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2라고 하는 부분은 축에서부터 똑같이 벌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있으면 여기랑 똑같은 위치가 맞춰줘야 되죠 맞아? 상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이만큼만 있는 거라고 그래프가 그러면 이 녀석이 0보다 작다라는 건 x축이 여기에 걸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그러니까 f0이 0보다 작다로 보시거나 f2가 0보다 작다로 보시면 되는데 f0을 넣든 f2를 넣든 똑같아요. 이 녀석의 형태는 결국은
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되시고 이걸 쓰든지 이걸 쓰든지 상관없이. 그치? 이 녀석이 지금보다 0보다 작은 걸 찾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걸 또 우리는 뭐라고 해? 아까처럼 이 녀석을 또 gx라고 놓을 거고 이 ga라고 하는 함수는 a-2에 a-1로 쪼개지는 함수니까 1과 2가 우리가 원하시는 뭐가 될 것이냐? 절편이 될 것이다. 여기는 a축이고요. a 절편이겠지 정확하게 말하면.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보다 밑에 있는 부분들, 얘가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요만큼을 얘기를 하고 1보다 크고 a 값은 2보다 작다가 되셔야 되는 거죠. 원아 이해됐어? 잘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1042번부터 뒤에 거 다 풀어야 되는 거죠? 타이밍 넘치게 다 풀어서 오늘 여기 있는 B스텝은 다 숙제가 될 겁니다. B스텝이라고 하나 이게? 유형 마스터는 다 숙제가 되실 거고 그리고 오늘은 순열과 조합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순열 설명을 다 끝낼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봐서 나머지를 얼마나 더 할 건지를 결정을 할 거고 시간이 우리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조합까지는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본 얘기들이야. 부등식은 좀 생소했었지만 2차 부등식은 고차 방정식도 조금 생소했었지만 어쨌든 변형된 식이죠. 2차 방정식에서 좀 더 올라간 거고 2차 함수를 이용해서 2차 부등식을 배웠던 거잖아. 그치? 근데 맨 마지막 단원 행렬은 사실 어렵지는 않지만 너희들한테 완전히 생소한 얘기야. 그래서 사실 행렬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은 행렬이라는 거 하는 게 존재했었고 행렬 사실 쉽거든요. 내용 자체는 되게 쉬워요. 근데 행렬은 그동안 존재했었던 거고 옛날에는 그걸 애들이 행렬이 되게 쉽다라고 하는 거 선배들이 계속 얘기를 했었고 뭐 그래서 행렬이 뭔지는 대충 한 번이라도 너네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한 번쯤 쳐다봤을 텐데 요즘에는 원래 없던 게 다시 등장한 거라 너희들이 선배들도 모르고 너희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내용인 거죠. 거기에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행렬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험에 나올지 감도 안 잡혀요. 옛날 방식을 더 얘기를 할 건지 여기 써 있는 것만 과연 시험에 나올지 그것보다 더한 게 나올 건지 그거에 대한 얘기까지 또 우리는 좀 해야 돼요. 이런 거 뭐 케일리 해밍타정이 뭐 이상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 거라서 뒤에 쪽을 좀 시간을 줄 거고요. 그거 갖고 우리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 어디를 지금 해야 되냐면 1042번이 있는 143페이지를 빠르게 해서 오늘 B를 다 털고 순열도 들어가 봅시다.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1042번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할게요. 자, 2차 y는 2차 함수가 써있네요. 그 다음에 1차 함수가 써있습니다. 이렇게 써있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아래쪽에 존재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무슨 소리냐? 이 녀석의 그래프는 지금 x제곱의 개수가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됐지? 이 녀석의 그래프는 솔직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일단 양수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길 바라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길 바라요. 그러면 이 빨간색 그래프보다 노란색 그래프는 항상 밑에 존재하게 되죠. 됐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결국은 절판이 1하고 3이니까 뭐 이런 데 잡힐 텐데 대충 그래프가 이렇게 잡힐 텐데
우리가 x에다 어떠한 값을 넣었을 때 이 둘의 y 값을 비교하면 빨간색의 그 y 값이 노란색 그래프의 y 값보다 위쪽에 존재하시길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빨간색 그래프의 y 값이라고 하는 건 a x 플러스 3이잖아. 됐니? 노란색 그래프에 우리가 말하는 이 함수의 y 값이라는 건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녀석의 y 값, 빨간색의 y 값이 노란색의 y 값보다 크길 바라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애들 다 넘겨올 거야? 넘겨올 건데 넘기면 2x의 제곱 a 플러스 4x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되고 이게 모든 녀석에 대해서 성립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 새로 만든 녀석을 갖고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고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x축은 그래프보다 밑에 존재하고 그렇다는 건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절편이 없어져야 된다는 뜻을 갖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하게 이제 뭘로 바뀌냐? a 플러스 4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 가 0보다 작은 걸 찾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지? 이렇게 우리 발음 세지?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정리를 하게 되면 a의 제곱 8a 가 0보다 작은 거고 이 녀석을 또 우리는 그래프로 또 표현을 해보면 아래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가 A축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8인 놈인 거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결국 A의 범위가 마이너스 8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전체 빨간색 그래프보다 노란색 그래프가 밑에 존재한다. 2차 함수, 1차 함수보다 2차 함수가 항상 아래에 존재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45번으로 갈게요. 다음 유형. 이 내용을 갖고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문장 형태의 문제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문장 형태의 문제를 보면 어느 구두의 가격이 10만 원이면 하루에 30켤레가 팔립니다. 가격과 판매량인데 30켤레가 팔리고 가격은 10만이죠. 근데 얘네들 변화를 좀 할 겁니다. 이 x만 원 인상할 거니까 10 플러스 x가 되겠지. 그 다음에 2x 켤레가 줄어든다라고 했으니까 30 마이너스 2x 켤레겠죠. 됐어? 우리는 하루 판매액이 308만 원 이상 나오도록 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므로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판매액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10 플러스 x에 30 마이너스 2x가 308만 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308보다 크거나 같다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여기까지가 정리가 되겠지. 됐을까요? 성훈아 이해되니? 이해돼? 네. 그렇게 바빠가지고 이해되겠어? 자, x-1에 x-4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이거를 2차 함수로 취급해서 그래프로 그리면 아래로 굴러간 형태의 그래프. 절편은 1과 4죠. 그러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이 밑에 범위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 작거나 같을 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최대값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x는 4일 때겠죠. 만약에 이때 가격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14만 원이 될 거고요. 되셨죠?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가네요. 1048번의 2차 부등식이고 자, 이렇게 묶여 계신데 첫 번째 식은 이렇게 인수분 해야 되는 애고 두 번째 식은 이렇게 인수분 해야 되는 애죠? 첫 번째 녀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서 2호 아이고 마이너스 2하고 2하고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해의 범위값이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크다가 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녀석은 똑같이 아래로 블록하시는데 마이너스 3하고 4 0보다 작은 범위니까 밑에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수직선상의 표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2 4 그래서 노란색의 범위값은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의 범위값은 이렇게 원하시는 범위는 여기죠. 겹치는 부분을 잡는 거니까 됐을까요? 그래서 이 녀석의 범위는 우리가 2보다 크고요. x는 4보다 작거나 같은데 문제에서는 이 녀석을 a라고 표시하고 있고요. 이 녀석을 b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a, b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8입니다. 자, 56번을 나중에 물어볼 건 알지만 일단은 기본 문제를 좀 풀어야 돼요. 그래서 53번만 설명을 하고 뒤에 거는 너희들이 풀어오시도록 하고요. 자, 이 녀석은 x(x-4죠? 그래서 이거 아니냐 이거죠. 됐지? 그럼 이 녀석이 갖고 있는 해의 범위값은 x가 0보다 작다, x가 4보다 크다 또는 이거고요. 됐어?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사실 얘는 두 가지로 그려질 수 있어요. A의 상태에 따라서
A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이쪽에 있을 수도 있죠. 됐어? 근데 얘네들의 해 형태가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는 노란색에 있는 녀석이 0보다 작다와 4보다 크다로 나뉘시거든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해 형태가 5보다 작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프의 형태가 얘가 필요한 거죠. 여기가 5가 되시네. 빨간색이 돼야 되는데 뭐라는 거니? 여기 이게 있어야 이 부분이 겹치면서 이 녀석의 해가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럼 바꿔 얘기해서 얘가 쭉 내려가서 여기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여기가 그러면 A가 되시겠네? 맞아?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패턴 때문에 얘가 못 되고 얘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은 이렇게 됐을 텐데 무게가 크게 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겹치는 부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얘가 존재할 수 있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확실하게 A는 0보다 클 거고 4보다는 작을 건데 자 같아도 되냐 이거죠? A랑 4가 같아도 요 해 나옵니까? A가 4랑 같아져도 똑같이 얘 나옵니까? 나오죠? 상관없이. 자, 0과 A가 같아져도 겹치는 부분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네, 같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으셔야 됩니다. 됐나요? 아직도 몇 개 남았는데 벌써 멈췄어? 잠깐 쉬었다고.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건 1057번으로 갑니다. 오늘 대필용을 좀 풀게 되네, 이상하게. 자, 57번 문항을 보면 첫 번째 식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써 있습니다.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 녀석의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가능하시니 x-6에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하실 거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그래프의 패턴은 마이너스 2와 6 그러니까 이 녀석의 해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요 밑에 부분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죠. 근데 이 녀석하고 연립되어 있는 녀석이 하나 더 있었어. 그 녀석의 형태는 x-8에 x-a 0보다 작거나 같다. 아까와 똑같이 얘네들의 그래프는 두 가지 형태로 그려질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는 A가 이쪽 하나는 8이 이쪽 하나는 8이 이쪽 여기가 A가 이쪽이죠. 그치? 자, 요 밑에 부분을 의미하게 되는데 위에 쪽에서는 A, X, 8이고요. 얘는 8, X, A겠죠. 그치? 근데 노란색 녀석의 범위값을 보시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6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빨간색 녀석이 이 범위를 가지면 8에서부터 이쪽으로 가져가는 거잖아. 그럼 겹치는 부분이 아예 없겠지.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녀석의 정수의 개수가 3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안 될 거고요. 우리가 원하시는 이 녀석은 이 형태라는 거지. 그럼 여기가 8이 되실 거고 이쪽에 A가 오셔야 되는 거죠. 자, 이 녀석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3개가 되려고 하면 이 안에 6이 하나 있으니까 5하고 4가 들어가야 된다. 맞니? 그러면 3은 요 밖에 있어야겠네? 됐어? 그러면 3보다 A 값이 클 거고요. 4보다는 작을 건데 여기서 A가 4랑 붙으면 우리가 원하는 범위값이 결국 A부터 6까지니까 4, 5, 6이 다 포함이 될 수 있지 3개가. 그래서 얘는 같아도 상관없고요. A가 3에 붙어서 3보다 크거나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시면 우리는 그때는 정수의 개수가 4개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해의 형태는 3보다 크고 A는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유형은 어차피 문장 형태의 문제니까 어차피 그냥 너네가 푸시면 될 텐데 1063번이 그래도 좀 어렵다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 1063번은 같이 하죠. 자, 1063번입니다. 구구 A. 이거 그림부터 이해하는 게 문제인데 이건. 일단 그림은 직각이등변삼각형. 이변과 이변의 길이는 각각 크다. 그 다음에 수선도 그려주고 PQR이라고 적혀있네요. 90도 이변의 길이가 A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사각형의 넓이가 삼각형 두 녀석의 각각의 넓이보다 크다. 자, 직사각형이니까 여기가 A면 얘랑 같을 거니까 이 변의 길이값이 똑같이 A가 나올 거고, 원래 지금 전체가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위에도 직각이등변 삼각형이 그려지겠지?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될 거냐면 A가 되실 거고, 그러면 이 길이는 9-A가 될 거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것도 9-A. 자, 이 길이도 직각이등변이니까 9-A 값을 가지셔야 돼요. 그치? 그럼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직사각형이 여기 있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의 각각의 넓이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9-A 곱하기 A가 2분의 1 A 제곱보다 크셔야 되고, 9-A 곱하기 A가 2분의 1의 9-A의 전체 제곱보다 크셔야 됩니다. 맞지? 얘네를 너네가 가져온다고 생각해. 아니다. 일단은 너네 보기 편하려고 하면 이 형태로 바꿔주는 게 낫고, 밑에 것도 이렇게 바꿔주고, 됐지? 다시 각각 이거 다 넘겨서
이렇게 쓸게요. 됐어? 첫 번째 식은 둘 다 A를 공통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A로 묶으면 이 형태가 될 거고, 정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시겠죠. 됐니? 됐어? 따라서 이 녀석이 갖고 있는 해의 범위값은 0보다 크고 6보다 작습니다. 자, 이제 이거 그래프 안 그렸다. 그래프 그려줘? 하나 그래프 그려줘야 이해될 것 같아? 아니.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래도 확인해. 어차피 A에 대한 녀석이니까 이 녀석을 A축으로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절편이 0하고 6이 된다고. 아래쪽 부분 얘기하는 거니까 해의 범위값이 0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녀석 여기다 올려놓고 보시면 9-A, 9-A가 공통으로 갖고 있죠? 그래서 9-A 그러면 이쪽은 9-A 마이너스 2A가 되시죠? 그럼 9-A에 9-3A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됐니? 자, 누나 이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A 곱할 거니까 결국 A 제곱 3A 제곱 되는 거야. 양수죠? 살아봤지? 네.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A축 되는 거고 여기가 3, 여기가 9인 거죠.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이 원하시는 범위값은 3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해를 수직선상에다 표시를 해보시게 되면 0과 6이라고 하는 녀석하고요. 그 다음에 3과 9 이렇게 되니까 겹치는 부분 이만큼이겠지? 그러면 우리는 3보다 x가 크고 a가 크고 a씨 그것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3보다 a가 크고 6보다 작아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모든 자연수의 a 값의 곱을 물어봤네요. a가 될 수 있는 건 4하고 5만 되시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하는 값은 20이요. 됐죠? 자, 그 다음 문항은 67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을 가질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제 부등식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이 상태에서는 부등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얘가 이제 무조건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실근을 갖는다의 조건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맞지? 얘 같은 경우는 4분의 D의 값을 쓸 거고 1-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시면 됩니다. 이 식을 정리를 좀 하실 건데 정리를 하게 되면 2K의 제곱이 나오시겠고요. 아니 K 제곱이 사라지네요. 2K 제곱 맞나?
자, 2k의 제곱 플러스 a-2k 그 다음에 플러스 2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새끼가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가로축이 k축이고 됐어? 이 녀석 전체를 함수의 식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녀석을 함수의 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붙거나 이렇게 떠 계셔야 되는 거죠. 맞지?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원하시는 이 녀석의 다시 판별식의 값은 요거는 0보다 작거나 같아지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의 식에서 a-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c 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을 겁니다. 그렇죠? 너무나 이해됐어? 16, 4, 12 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a 마이너스 6에 a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자, 이 녀석은 또다시 가로축을 a축이라고 놓고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고 그 다음에 절편이 마이너스 2와 6이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이만큼을 얘기하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a는 6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실근의 부호와 분의 근리, 근의 분리 두 가지만 풀면 이제 이 내용이 끝나는데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자, 1070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도록 작도록 하는 k값의 범위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배울 때는 부호가 다른 것만 배웠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작도록 하는 이런 얘기는 도대체 뭐에다 쓸 것이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k-1, k-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인 거죠. 그렇지? 자, 봐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녀석의 근의 형태가 일단 이걸 쓰자면 x는 알파 또는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가 음수, 베타가 양수 이런 형태가 되길 바란다는 거죠. 성훈아 맞니? 그러면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보다 작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됐니?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바꿔보면 마이너스 알파가 되시겠죠. 음수니까 절대값은. 그러면 이 녀석은 베타가 되실 텐데 이 식을 정리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 했으면 좋겠다? 0보다 컸으면 좋겠다는 말이 되는 거야.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둘의 부호가 다르고 두 근의 합이 양수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뭘 볼 거냐? 원래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판별식이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두 근의 합의 형태에서 지금 k-1 곱하기 k-2가 될 거고 얘가 양수가 되셔야 되는 거고요. 두 근의 곱의 형태에서 우리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될 텐데 얘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뭐 얘야 그냥 곱 같은 경우는 그냥 k가 2보다 크다고요. 갑자기 뭐 소리가 나오지 않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 k축 아래로 볼록 절편이 1과 2다.
0보다 큰 부분, 이쪽과 이쪽 부분. 그러니까 합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실 뭐가 되는 거야? K가 1보다 작거나 K가 2보다 크다는 거죠. 둘을 동시에 만족하셔야 되는 거잖아. 맞아? 둘을 동시에 만족하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 할 것이야? K 값이 2보다 크시면 되겠습니다. 원아 정신 좀 차려. 자, 얘는 대표 문제 71번을 보죠. 마지막 문항은. 자, 이 얘기인데. 됐어?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냐면 fx가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9라고 생각을 해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시고 그 다음에 x축 갖다 놓고 부분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줘야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쪽에 1이 있으면 된다.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요 밑에 부분이 생겨야 된다. 근을 가지셔야 된다 해서 첫 번째가 판별식. 수식근을 가지셔야 되고 판별식의 결과값은 a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니? 이 녀석을 또 그래프로 생각을 하시면 A축에 마이너스 6과 6이니까요. 원하시는 범위값은 결국은 A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시겠죠. 그치? 자, 두 번째 우리는 뭐 할 거냐? 이 그래프는 추계방정식이 1보다 크셔야 돼요. 근데 이 추계방정식은 뭐라고 했냐면 두 근의 합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a의 형태거든요. 맞지?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뭘 원하신다? 마이너스 2분의 a가 1보다 크길 바란다. 이거죠. 됐어? 그럼 얘를 풀면은 마이너스 a가 2보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됐지? 자, 그리고 마지막 1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여기서 나오는 요 f의 값은 지금 x축, y축이 이쪽에 있을 거니까 이쪽으로 다가가서 이쪽에 양수값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보실 녀석은 f1의 값이 0보다 크셔야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됐지? 1을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0이죠. 0보다 커야 돼요. a는 마이너스 10보다 큽니다. 자, 이 녀석을 수직선상에다 우리가 표기를 해보시면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빨간색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나도 파란색이구나. 그 다음에 노란색에서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쪽에 6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세 부분이 다 겹치는 영역은 이만큼이시잖아요. 맞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은 마이너스 6보다 a 값은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을 것인데 정수 a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a가 될 수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죠. 3개요. 아, 4개요. 됐어? 이걸로 당정, 저기 부등식의 47번, 147번까지는 풀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너희들은 쭉 넘어가서 154페이지를 오늘 더 배울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리 처반은 어렵지 않습니다. 숙련은 뭐 그냥 하면 되죠. 여기 다 있는 지워졌니 이거? 자, 어느덧 책 154페이지까지 왔어. 근데 아직 이 책은 200페이지까지 있다는. 아직도 47페이지가 남아서 환장하거든요. 배워보죠. 경우의 수. 원래 단어명은 순열과 조합입니다. 근데 우리 중학교 2학년 2학기 단원에서 경우의 수라고 배운 적이 있죠? 원래 경우의 수의 뜻은 뭐냐면 사건의 가지수고요. 됐습니까? 사건은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행위의 결과라고 얘기를 사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였을 때 결과의 가지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 너네가 나중에 너희들은 수능이 통계가 필수죠? 알고 있지? 너네 수능 통계가 필수야. 통계가 필수기 때문에 무조건 뭘 하셔야 돼? 통계 과목을 배우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무조건 통계 과목을 배우셔야 되고 통계 과목 수능을 보셔야 되는데 통계 문항을 너네가 인강을 찾아보시면 인강 선생들이 다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냐? 겹치거나 빠지지 않도록 열심히 잘 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가장 근본적인 건 세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거야? 거기 있는 거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이런 거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는 무조건 먼저 배우셔야 되는 건 수영도입니다. 가지 나무 그림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치? 그래서 수영도는 그리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뭘로 할까? 뭐 할까? 생각나는 거 있냐?
이런 걸로 할까요? 1, 2, 3, 4, 5 레디 다섯 개의 수로 두 자리 3의 배수 만드는 개수를 물어보는 형태 뭐 이런 것들 있죠. 두 자리는 좀 그렇다. 세 자리로 갈까요? 자, 3의 배수는 어떻게 구하지? 찬아? 어떻게 확인해? 3의 배수다. 몰라? 예, 아니 아유, 이거 시장이 진짜. 에리나, 3의 배수 어떻게 확인해? 자릿수 더해서 3의 배수. 네, 각자리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되죠. 자, 지금 저기 있는 거 제일 작은 거 더하면 얼마냐? 제일 작은 거 3개 더하면 6이고요. 제일 큰 거 3개 더하면 1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이 6인 거부터 볼 거예요. 그래서 합이 6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1하고 2하고 3 갖고 하는 경우가 되겠죠? 됐어? 그러면 얘네를 갖고 우리는 원래 뭐 해야 된다는 거야? 1, 2, 3, 3, 2, 2, 1, 3, 3, 1, 3, 1, 2, 2, 1에 이 노가다 짓을 원래 하는 거라는 거죠. 물론 너희들은 저걸 갖고 뭐해? 세 마리 줄 세울 거니까 셈팩토리를 때려가지고 6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원래는 이렇게 잘 세신다는 거죠. 하나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열심히 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합이 9인 것도 보시고 합이 9인 걸 보려고 하면 우리가 2하고 3하고 4하고 1하고 3하고 5인 경우를 또 이런 식으로 셀 것이고 합이 12인 것도 볼 거고 그러면 3하고 4하고 5를 갖고 이 짓을 또 똑같이 원래는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저런 식으로 계속 세 나가시는 걸 우리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해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식이다. 근데 이렇게 마냥 구하는 게 힘드니까 뭘 하자는 거야? 규칙성을 찾아서 계산하자는 거죠. 그게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었어. 자, 곱의 법칙은 뭐지? 어떨 때 곱해? 어떨 때? 다 까먹었냐? 눈에 기말고사 때 시험 본 범위 아니야? 얼마 안 됐어. 지난 기말 시험 범위잖아. 동시에 말고 또 그 끝이야? 또는? 아니 또는 나올 때라고? 고백 법칙이요. 아, 곱할 때 언제냐고. 곱할 때 야, 또는 나오면 어떻게 해? 그리고 아, 읽고 있어 열심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리고 안 나오는데 그리고 아니에요. 네, 그리고 잠시만요. 동시에 연속적으로 연관성을 가질 때 세 가지. 그러니까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연관성을 일어날 때 아니면 우리가 그걸 구분짓는 거를 영어로 and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사건 A와 B를 같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느냐 없느냐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 A와 B가 같이 일어날 수 있으면 곱한다. 일어날 수 없으면 더한다로 설명하기도 해요. 됐어? 선아 네. 됐냐고? 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일어나면 A의 경우의 수하고
경우의 수 곱하기 b의 경우의 수가 된다고. 이렇게 됐어? 그리고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고 연속적으로도 일어날 수 없고 연관성도 없으면 이때는 A의 경우의 수하고 B의 경우의 수를 더한다는 거죠. 항상 동시에만 생각하지 말라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지하철로 갈아탔어. 그러면 버스와 지하철을 동시에 탄 거야? 동시에 탄 건 아니지. 타고 탄 거잖아. 그걸 연속적으로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항이 모두 다 안 되면 더하는 거고요. 세 가지 사항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당 사항이 있으면 우리는 뭐한다? 곱한다. 그래서 이 곱해서 구하는 녀석을 우리는 뭘 하는 거냐? 곱하는 애들 중에 오늘 순열이라는 걸 배워보겠다는 거야. 순열은 뭐다? 뭘 순열이라고 해? 숫자의 날이면 이제 순열이겠지. 순열 이 새끼야. 순서대로 나와요. 순서. 자, 순서를 갖고 나열하는 걸 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줄 세운다의 개념을 갖는 거야. 그래서 맨날. 됐어? 순열은 이게 자꾸만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지랄인데 요즘에 팩토리얼과 커뮤테이션이라는 걸로 나눕니다. 그래서 n 팩토리얼 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n계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 자꾸만 이렇게 한국어로 바꾸기는 하는데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아. 뭐 일본어로 한국어로 바꾸는 것까지 좋겠는데 이미 계속 쓰고 있던 영어를 외래어가 아니라 외국어를 굳이 한국어로 바꿔야 될까 항상 의문을 갖긴 하는데 n 팩토리얼이라고 하고 학교 가셔도 누구도 n 계승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실 겁니다. n 팩토리얼 의미하는 건 뭐냐?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애들을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하겠다 의 뜻을 갖습니다. 됐니? 자, 두 번째 얘로서는 이제 n명 줄 세우기. 얘를 이렇게 구했죠 우리. 그렇지 않아? 네. 자, 두 번째 n 퍼뮤테이션 r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r 플러스 1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냐면 사실 r개가 되게 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를 r개라고 보는 이유는 요 녀석을 우리가 n-0라고 생각하시면 요 녀석을 뭐라고 쓰는 거냐면 n-r-1로 생각하시는 거죠. 1부터 r까지가 r개니까 0부터 r-1까지도 똑같이 r개겠지. 찬아, 맞니? 네. 그래서 이 녀석을 r개가 되게 곱하는 건 우리는 npr, n permutation 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 그럼 이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 녀석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성질들을 볼 건데 n 팩토리얼과 n 퍼뮤테이션 r은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원래 n 팩토리얼은 n 퍼뮤테이션 n을 편하게 쓰기 위해서 바꾼 단어입니다.
n개 중 n개 줄 세우나 n개 중 n개를 줄 세우면 n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해야겠지? 맞아? 산? 그러니까 그게 팩토리얼과 같은 말이야. 됐어? np0. 자, n명 중 아무도 줄을 안 세우는 방법의 가지수는 몇 가지? 네, 안 세운다 한 가지. 네? n명 중에 아무도 줄을 안 세울 거야. 방법의 가지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가지수가 안 세운다의 가지수가 한 가지죠. 네? 아무도 줄을 안 세웠으니까 그게 방법 한 가지라. 네. 누구라도 줄 세우면 다른 거잖아. 안 되는 거잖아. 네. 그냥 방법이 한 가지인 거지. 줄을 안 세워야지. 네. 됐어? 그럼 같은 방식에서 n 팩토 0 팩토리얼 또 1입니다. 저건 진짜 뭐지? 근데 보통 이거 잘 틀려. 0 팩토리얼 1 팩토리얼도 얼마야? 1이야. 0 팩토리얼도 1이죠. 1 팩토리얼 당연히 너희들 1이라고 생각해. 이건 아무도 의문을 갖지 않아. 자, 0명 중, 그러니까 0명 줄 세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방법이 아무도 못 세우니까 한 가지인 거라는 거지. 너구나 왜? 뭐가 문제야? 아, 그런가? 우리는 경우의 수잖아. 그치? 네.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서 물건을 산다 안 산다잖아. 네. 그치? 네. 산다 안 산다는 방법의 가지수 몇 가지야? 두 가지. 안 사는 것도 방법이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라 생각해야 돼. 줄을 안 세운다도 한 가지의 방법인 거야. 이해돼? 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보시는 거는 이제 NPR이라고 하는 거를 팩토리얼로 표현하는 건데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하는 거는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녀석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됐어요? 무슨 소리냐면 N 팩토리얼이면 N부터 시작해서 N-R 플러스 1 N-R 곱하기 1 이 N 팩토리얼이겠지? N-R 팩토리얼이면 N-R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한 녀석이니까 얘랑 이렇게 지울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됐어? 자나 맞니?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같잖아. 맞아? 그러니까 n 퍼뮤테이션 r은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녀석이다라고 보게 돼요. 이해되는 거 참? 아 왜 오늘 찬이 얼굴이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얼굴로 보이잖아? 이해했는데. 1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얼굴로 날 쳐다보는 느낌이야 지금. 되게 답답해. 네. 찬이는 수업할수록 얼굴이 붓는다고? 맨날 수업할 때마다 얼굴이 부어요. 진짜. 그럼 뭐 한 10시간쯤 수업시키면 이렇게 얼굴 달당이가 되는 거야? 수업 끝날 때쯤 가면 이제 눈이 안 보여요. 왜 그래? 몰라요? 진짜로 그런다고? 진짜로 몰라요. 저 수업 끝날 때 잘 안 보여 눈? 영어 때는 맨날 보여. 아 영어 때? 혈압이 올라서 그래? 몰라서 빡이 쳐가지고? 모르는 건 아니고. 자 내용적인 건 이게 다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부분은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관건인 거예요. 다. 자 하나씩 볼까요? 이건 이제 여기 있는 문제를 다 봐야 되는 상황인데. 자 1103번 학교에서 공원까지 가는 버스 노선이 5개, 지하철에서 가는 노선이 2개가 있을 때 학교에서 공원까지 버스 또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의 수라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었지. 고배 법칙을 쓰거나 하배 법칙을 쓰시는데 고배 법칙을 쓰는 애들은 영어로 생각할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and의 의미를 갖고 있고 하배 법칙을 쓰는 거는 또는 or이라고 하는 녀석을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건은 and와 or 중에서 어느 쪽에 가깝냐 이거죠. 어디에 가깝잖아?
네, 5월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더 할 거야. 5개, 2개 더해서 7개라고 했어. 이해됐어? 네. 자, 4번에 우진의 반 학생 중 혈액형 A형은 12명, B형은 5명, O형은 10명, AB형은 3명. 전체 반 학생 중에 한 명을 택할 때 A형 또는 O형인 경우는 A형이 12이고 O형이 10명이니까 더해서 22명 중에 하나 선택하겠죠. 그렇지? 22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안 되는 거 없죠? 자, 1105번 6의 배수 또는 7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 자, 갖고 있는 숫자는 1부터 20입니다. 6의 배수는 몇 개죠? 3개. 7의 배수는 2개.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개. 4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거. 4의 배수 몇 개? 5의 배수 몇 개? 그러면 더해서 몇 개? 그럼 9개가 답이지? 때린다. 네. 겹치는. 겹치는 거 있잖아. 네. 그래서 경우의 수일 때 항상 아까도 얘기했잖아. 겹치거나 빠지지 않도록 쓴다고. 겹치는 거 4와 5의 공배수가 있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4와 5의 공배수 하나 빼셔야 돼요. 그래서 8개입니다. 자, 7종류의 신문과 8종류의 잡지. 신문과 잡지를 하나씩 선택하여. 하나씩 선택하니까 and야, or야. 성훈아, and냐, or냐? 5. 아유, 저이 N. 이거 보고 못 읽겠어. 읽고 이해가 안 돼? 네? 자, 7종류의 신문과 8종류의 잡지가 있을 때 신문과 잡지를 각각 하나씩 선택. 문제 안 읽었어요. 그지 새끼가 저기 and라고. 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야? 7과 8을 곱할 겁니다. 56까지죠. 씻고 와. 안 되겠으면 잠깐 일어나서 수업 듣던지. 자, 9번에 아니 8번이구나. 주사위 한 번 던질 때 첫 번째 수는 소수. 자, 소수 뭐뭐뭐? 소수 2, 3, 5. 몇 가지? 3가지. 자, 두 번째 짝수 나오는 거 3가지. 그러면 경우수 몇 가지? 6가지. 저 새끼를 때려야지. 9가지. 첫 번째 소수 나오고 두 번째는 짝수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 연속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동시에 일어나면 우리 뭐 한다고? 고비법칙 쓴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알겠냐?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치? 곱해야 돼. 자, 두 자리 자연수에서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 1의 자리 숫자는 8의 약수. 10의 자리 숫자는 홀수니까 쓸 수 있는 건 1, 3, 5, 7, 9 5가지죠. 됐니? 자, 2의 약수는 2, 4, 8 3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뭐하니? 8의 약수. 아니구나. 1, 2, 4, 8 4가지구나. 1, 2, 4, 8 그렇죠? 10의 자리 5개, 1의 자리 4개 곱해서 20까지. 자, 1110번. A, B, C로 연결할 겁니다. A에서 C점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A 들려서 B 들려서 C를 간다. 몇 가지? A 들려 B 들려 C 간다. 차나 몇 가지? 자, A에서 C로 다이렉트로 간다. 몇 가지? 같이 일어날 수 있니? A에서 B 들려서 C 가거나 가는 거하고 A에서 C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야? 안 돼. 그러면 더 해야겠지? 그러니까 몇 가지? 7가지. 7가지. 됐습니까? 자, 1111번 볼게요. 1111번 4P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4부터 숫자 2개를 곱할 거야. 그럼 4 곱하기 3이겠지? 혜린아 맞니? 자, 12번 8부터 숫자를 하나도 안 곱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겠죠. 13번 5P1이니까 5부터 숫자 한 개만 곱할 거야. 5죠. 자, 3P3 3부터 숫자를 3개 곱할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6됩니다. 됐어요?
자, 5팩토리얼 얼마죠? 120이야. 눈에 이거 6팩까지 외우고 있어야 돼. 되게 많이 쓰는 거라서 6팩까지 그냥 외워야 돼요. 6팩은 720개, 5팩은 120개, 4팩은 48개. 저기 뭐야? 에이씨, 이 24개. 갑자기 헷갈리네. 됐어? 외우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문제 풀 때 오래 걸려. 자, 16번 0팩토리얼이니까 차나 얼마라고? 0팩토리얼? 1이요. 자, NP2가 56입니다. 자, 너네는 이제 요것 좀 이제 알았으면 좋겠어. 1111번. 쉬운 문제요. 1117번인데 원래 너희들한테 이거 풀라고 하면 너희들 뭐 하냐면 NP이니까 N 곱하기 N-1이 되고 이 녀석이 56이니까 아이들이 무슨 짓을 되게 많이 하시냐면 이거 전개하고 2차 함수 2차 방정식으로 해서 인수분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친 거야. 물론 2차 방정식 문제 맞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지. 여기 있는 N, 우리가 NPR에서 N과 R은 무조건 뭐죠?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자연수이거나 0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이건 뭔 소리야? NP2는 뭐한다?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 56인 걸 찾는 거죠. 그러면 연속한 자연수의 곱이 56이면 7, 8에 56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8은? N은 8이겠죠. 이거를 제발 방정식으로 풀지 말아줘. 이걸 방정식으로 풀면 너무 오래 걸려. 얼마 차이 안 나지. 몇십 초밖에 차이 안 나. 근데 너네는 수능 문제를 보면 몇십 초를 쌓는다고 생각해봐. 30문제를 갖고 문제당 20초씩만 쌓아봐. 그러면 600초죠. 그러면 10분의 문제풀이 시간이 더 생겨. 이거 너네 되게 우스운 것 같지만 되게 큰 거야. 수능은 30문제인데 몇 분을 봐? 120분을 봐. 30문제인데 120분을 본다는 건 문제풀이가 힘들다는 소리죠. 쉽지 않다는 소리야. 그럼 실제로 너네 문제를 풀면 2점, 4점,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됐어? 그럼 2점짜리 문제는 너네도 나중에 수능을 고등학교 1학년 것만 공부를 해도 1학년 것만 다 공부를 하셔도 수능 문제 2점짜리를 보시면 그냥 눈으로 답이 나오는 것들이 존재해. 끝까지 다 배우시면 사실 1번부터 한 7번 정도까지 7, 8번 정도까지는 그냥 읽고 답 쓰고 읽고 답 쓰고 읽고 답 쓰고 읽고 답 쓰고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럼 나머지 22문제를 푸는데 우리는 한 110분 걸린다는 소리지. 그러면 뒤로 갈수록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한 문제에 10분 이상을 잡아먹게 될 거라는 소리죠. 안 풀린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앞에 문제를 풀 때 최대한 간결하게 푸셔야 돼요. 그러면 너네 수능 문제에 진짜로 2점짜리 문제 이런 것들이 등장할 거란 소리야. 2점짜리 등장 문제를 할 때 이거를 전개해서 넘겨서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쓰고 있으면 안 된다고. 연속한 두 수의 곱이니까 7, 8에 56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꼭 제발 좀 NPN이에요. 그러면 얘 N팩토리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됐어?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써있어? 24래. 그래서 외우라는 거야. 4팩은 24다. 외우셔야지. 그냥 나오겠죠, 답이. 자, 9, P, R입니다. 다음 거는 19번이요. 9PR이 9래요. 자, 9부터 시작해서 9만 나오려고 하면 R이 1이면 되겠지? 됐어? (20번에) 7 P R-1 이 1입니다. 자, 7부터 곱해 있는데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러면 뭐 한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세워야 돼. 그러니까 R-1이 제거야. R이 1이죠. 됐습니까? 아, 더럽게 안 보여. 6PR입니다. 360이요. 어떻게 구할까?
자, 봐. 근데 어차피 이거 6부터 순차적으로 애들 곱해서 360만 되는 거잖아. 6으로 나눠요. 또 5로도 나눠요. 4로 나눠요. 그러면 6, 5, 4, 3 곱한 거지? R값 얼마겠어? 몇 개 곱해야 돼? 4개. R은 4예요. 알겠지? 아이씨, 다 좋은데 안 보여. 8P R이야? 짜증난다잉. 자, 8P R이래. 그러면 3, 3, 6이래. 자, R로 나눠. 그러면 뭐가 돼? 42냐? 7로 나눠. 6이냐? 8, 7, 6. R 값은 3이요. 그치? 우리는 연속한 자연수의 곱이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얘네들은 연속한 자연수의 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1113번 갑니다. 10P4예요. 그치? 우리는 뭐 한다고? NPR이 우리는 뭐야?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눌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뭐하고 10 팩토리얼은 4팩으로 6팩으로 나누겠다는 소리다. 맞습니까? 그러면 14번은 7P 뭔지 모르겠는데 이 녀석이 뭐가 된다는 거야? 7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이래. 그러면 얘가 뭐라고 했어? 위에는 n 팩토리얼이고 밑에는 n-r 팩토리얼이라고 했으니까 7-5의 팩토리얼이니까 여기 있는 녀석이 여기에 5가 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외우셔야 돼요. 뭐 때문에 외우시냐면 컴비네이션에서 이거 또 쓸 거라서 그래. 뒤집어 조합해서 한번 더 쓸 겁니다. 자, 1125번 1, 2, 3, 4 숫자 각자 하나씩 4장 카드 중에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녀석을 뭐라고 하는 거야? 25번을 지금 뭐 한다고? 4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의 카드를 줄 세우겠습니다. 4B3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이 새끼는 24예요. 됐어? 자, 26번에 10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부반장은 1명씩 뽑을 겁니다. 10명 중에 2명 줄 세우겠습니다. 90이죠. 27번에 6명을 줄 세울 거예요. 720입니다. 720입니다. 외우셔야 된다고. 6팩토리얼은 720, 5팩토리얼은 120이다. 됐죠? 부모를 포함한 4명의 가족을 일러 세울 때 아버지를 맨 앞에 세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4명을 줄을 세울 건데 아버지를 세우고 3명 줄 세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3팩토리얼이에요. 6입니다. 됐죠? 자, 본격적인 문제는 다음 시간에 와서 풀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내용적으로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대략적으로 여전히 300개의 문항 해결을 더 하셔야 되고요. 네. 어쨌든 우리는 오늘 1073번까지 숙제예요. 알겠지? 다음 시간에 뵙죠. 자, 실전 트레이닝은 어차피 다음에 숙제 나갈 거니까 시간 되면 조금씩 더 풀어놓도록 해요. 끝!